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입니다. 자, 각 진영 선대위 구성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천기 누설에서 이 부분을 많이 짚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톨 선생님 짚은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좋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예시를 주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나름 모톨 도사님이 얘기하신 중에 좀 새로운 색깔을 내면서 조금 이재명식으로 가는 모습 네.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갔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뭐 완전 바뀐 모양새고 그러니까요.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협화음이 계속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행보가 결국은 지금 이제 막판 다시 불거진 거잖아요.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올지 안 올지 말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참 어쩌면 네, 어쩌면 이 스타일과 패턴이 비슷할까? 아니 저는 이걸 데자뷰 기시감이 자꾸 드는 게 몇 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이른바 벼랑 끝 전술 있잖아요. 네. 벼랑 끝 전술. 뭐 그래? 그럼 나 안 해. 뭐 이런 거. 또 안 해 그러면 또 언론에서 보도해주고 또 다가가서 아유 그러시지 마십시오. 예, 예. 아 그럼 할까? 이런 모양새가 지금 또 조금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하면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언론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후보를 관통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다시 말해 네. 선대위 구성에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삐걱거리는 거잖아. 삐걱거린 모양새입니다. 예. 그리고 이견이 있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무조건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네네 알겠습니다라고 머리 조아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보여요. 지금 보도상으로 보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단칼에 쳤다. 오히려 그리고 두 김을 먼저 선임을 해버리니까 화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화났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근데 이게 정말로 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의 관계 때문이라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친소 관계에 연연하면 안 된다. 냉정해져야 된다. 그렇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내가 좀 그 얘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떤 시츄에이션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네.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금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네. 김종인 없이 그냥 일단 출발하느냐, 아니면 그 며칠 다 그러니까 진통을 겪더라도 같이 출발을 하느냐. 네. 결국 이 문제만 남은 거잖아요. 12월 초까지는 조금 다음 주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까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분은 계속 걱정을 하는 게 네. 집안 싸움하는 모양새가 계속 그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면 이게 너무나 안 좋다.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이걸 지금 이제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이게 이제 결국 컨벤션 효과 다 잡아먹을 거다. 그렇죠. 벌써 조금 지지율 조사가 보면 그게 포착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결국은 국민의힘의 선거 가도에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크다. 긍정적이든 진짜 부정적이든. 어쨌든. 네.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요거는 좀 한번 좀 며칠 추이를 좀 보도록 하고 네. 그 선대위 구성에서 오늘은 포인트를 다른 거 하나를 좀 뽑아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의 기대. 아하. 선대위 구성에서 드러난 윤석열 후보의 기대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 후보 직속으로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에 김한길 전 대표를 앉힌 것. 그렇죠. 바로 이거잖아요. 이걸 두고 지금 두 갈래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같은 해석, 뿌리는 같은 건데 네. 하나는 제3지대 인물들을 끌어모아서 윤석열 중심의 재창당을 모색하려는 포석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김한길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러니까 아주 사이가 특별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당을 또 같이 하기도 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게 통합이 될 때 이때 김한길 대표 체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가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그게 이제 두 사람의 관계 때문이라고 했는데 바로 네. 이 점을 그 중시하면서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가교를 놓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기대하는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무튼 요 두 가지 해석이 따라붙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같은 것에 그러니까 그 각각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것뿐이다라고 약간 생각하는데 그 중도층 제3지대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저는 이건 낡은 미래다.
낡은 미래다. 네. 낡은 미래다라고 저는 그 낡은 과거라는 말은 맞는데 낡은 미래가 참 어울리진 않는데요. 형용 모순이긴 한데 예, 모순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는지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과연 네. 저게 제3지대일까? 하하.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예. 예를 들어서 제3지대 인물들을 끌어모아서 재창당을 모색하려는 것이다라는 어떤 이 시나리오를 제기한 사람이 이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근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제3지대 인물들이라고 했던데 제가 볼 때는 제3지대 인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폐잔병들에 가깝지 않느냐. 이 사람들 다 폐잔병들이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일단 추려봅시다. 네. 자, 그러니까 거론되는 금태섭 전 의원, 권경의 변호사 등이 그러니까 영입이 거론되고 있어요. 영입 인사로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잘 봐야 되는 게요. 이 사람들을 새시대 준비위원회로 영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영입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시대 준비위원회와는 결이 다른 차원에서 별도의 영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한길 위원장이 끌어가는 새시대 준비위원회하고는 매치가 안 돼요. 네. 두 번째, 지금 현존하는 정치 세력 중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물결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냥 정당이라고 합시다. 네. 있는데 이들 또한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거잖아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그룹들을 빼고 나면 예. 그럼 남는 사람들이 누굴까? 다시 말해서 김한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구성을 하게 될 새시대 준비위원회 멤버들은 그럼 도대체 누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떠오르긴 해요. 제 상상력으로는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던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 같은 이런 류의 사람들이다. 호남의 DJ계라고 말하던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3지대 인물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건가? 일단 여기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김한길 위원장류의 족보를 한번 캐면 되는데. 한번 따져보죠. 예. 자, 김한길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문진영을 구축을 했다가 네. 안철수라는 인물을 축으로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다가 만들었죠. 네. 안철수와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민생당이라는 신생정당을 만들었다가 퇴출된 사람들이에요. 누가? 박주선, 김동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김한길 위원장의 1차 영입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지대는 제3지대가 아니라 낙후지대예요. 네. 중간 지대가 아니고 낡은 미래라는 말이 딱 맞는 낙후지대인데 표현 같아요. 낙후지대에 낙후지대. 낙오돼 있는 사람들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낙후된 사람, 낙후지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적 심판을 받아서 퇴장을 했던 그래서 폐잔병이라는 어떤 비유적 표현을 썼지만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좀 나쁜 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보면 물론 이 이제 사람 말고요. 뭐 김한길 위원장의 인력 풀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뚜껑 까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지금 그 상상의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건 오히려 데자비에 가깝다. 뭐냐면 2012년 대선으로 한번 거슬러 가봅시다. 이때 예. 한광옥, 한화갑, 김경재 네.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당시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근데 놀랄 일이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동교동계 네. 인물들이었어요. DJ. 근데 이 사람들이 2012년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뭐가 치러졌습니까? 총선이 치러졌어요. 네. 이 총선 때 정통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했다가 참패하고 완전 져버렸어요. 그 뒤에 박근혜 지지를 선언하면서 새누리당에 합류했던 물론 한화갑씨는 아니었지만 네.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했어요. 민주당이지만 하여튼 뭐 정치를 다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뒤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새로운 세력이 붙은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서 지지하고 결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광옥 씨는 국민 대통합위원장을 거쳐서 대통령 청와대 마지막 비서실장이 또 박근혜 정부 때. 예. 그다음에 김경재 씨는 자유총연맹 총재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하여튼 큰 역할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본인한테 그러니까 본 입장에서는. 세력의 통합이 아니라 네. 일신의 영달에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시작해서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민생당 만들었다가 총선에 출마했다가 패배해서 낙후지대했다가 다시 대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와서 지지 선언을 했다가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었느냐? 아니에요. 결국 보면 어떤 세력을 만든 게 아니고 결국 보면 그 사람 한 명 한 명만 뭔가 그러니까. 정치권의 겹보를 째고 이런 느낌이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독자적 생존이 어려웠을 때 통합을 명분으로 겹불 쬐기 위해 네. 다가가는 것.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맞는 그렇게 거 아닌가요? 보이잖아요. 뭐 이거는 뭐 객관적인 해석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한길 위원장을 앞세워서 지금 하려고 하는 새 시대 준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차원은 이건 결집이 아니라 사멸의 과정이다. 사멸이다. 무슨 얘기냐면 네. 10여 년 분해의 과정이 마침표를 찍는 과정이다. 뭐냐면 김한길 위원장이 누굽니까? DJ 비서실장을 지낸 동교동계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예. 목포에서 윤석열 후보를 환대하면서 폭탄주를 돌린 인사들도 동교동계 출신이었어요. 동교동계 사람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김한길 위원장보다 먼저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던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 또한 동교동계. 동교동계입니다. 다 DJ 동교동계입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 이들은 정치적 수명 연장을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 개인의 어떤 정치적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동교동계의 해체, 사멸이라고 하는 과정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동교동계가 지금 정치계에 그리 많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렇게 지지 선언하고 들어감으로써 본인들은 그 위치를 찾아가지만 동교동계는 이제 없어지는 이렇게 것이다. 쓰러져 가는 것이죠. 예, 없어져 가는 이렇게 것이다. 쓰러져 간다. 그래서 네. 어제 마지막 동교동계라고 언론이 묘사하는 인물이 설훈 의원 아닙니까? 네. 설훈 의원이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어제 했던 예. 그 멘트 혹시 보셨습니까? 상당히 화가 나셨어요. 이들에 대해서 아주 그 직격탄을 날렸다. 왜냐하면 막둥이 같은 사람이고 선배잖아요. 이분들 선배면 동료들인데 옛날에 그렇죠. 아주 화가 상당히 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집이 아니라 사멸의 과정으로 동교동계 사멸의 과정으로 보는 게 더 동교동계가 정확할 수 모이는 있다. 게 아니고 동교동계가 없어지고 사멸에 대한 과정이다. 그다음에 두 네. 번째 통합이 아닌 이건 봉합이다. 통합은 좋은 의미인데요. 봉합은 겨우겨우 그냥 맞추는 의미라고 보면요. 예.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색되는 통합은 분열의 결과예요. 음흠. 왜 분열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확실히 갈라선 안철수와의 재통합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아하, 이 안철수가 또 등장하네요. 그다음에 네. 국민의당 세력과의 재통합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음흠.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의 어떤 세력이 분열되면서 그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과정일 뿐이다.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통합이 아니라 봉합인 거죠. 단순 과거의 봉합이다? 분열을 다시 봉합해서 통합의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뿐이다.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분열이 명분 없는 생존 차원이었던 일단 나 살고 보자에서 총선에서 어떻게라도 의석을 건져내려고 했던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네.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떤 통합 역시 명분 없는 생존 차원이다. 명분이 없는 생존 개별적 차원의 생존 차원일 뿐이다. 이렇게 봉합이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봉합이다. 그렇죠. 네. 따라서 지금 모색되는 통합은 인위적인 봉합 또는 야합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이라는 네.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격은 이건 새 시대 준비가 아니라 퇴행이다. 새 시대가 아니라 퇴행이라는 건데요. 네. 자, 이들의 시도는 요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차 생존 시도는 언제 있었냐면 안철수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유승민 대표와 손을 잡은 바른미래당 창당이라고 일단 먼저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이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들의 통합 대상은 보수 정치 세력 중에서 그나마 합리성을 띠는 바른정당이었어요. 합리적 보수라고 뭐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표현했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당도 바른정당이에요. 바른정당 세력으로서 말 그대로 중도 지향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그때는 가미되어 있었다. 네. 그러면 지금의 통합 대상은 뭡니까? 과거 자유한국당을 축으로 하는 보수성이 훨씬 강화된 그러네요. 세력과 손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모색되고 있는 통합이 지향하는 바는 중도가 아닌 보수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걸 김한길의 합류, 김한길의 그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뭐냐면 퇴행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어떤 손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만들었다가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다른 걸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른정당하고 합쳐갖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나마 그 정도는 그래도 어찌 본다면 모양새가 있었고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의 것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느냐? 더 아니라는 보수적인 자유한국당류의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새 시대가 아닌 태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물론 지금까지의 분석과 규정은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있는 나온 상황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전제해 놓고 그렇죠. 예. 주로 사멸해 가는 동교동계 인물들 이들이라고 전제해 놓고 했던 분석이에요. 만약에 김한길 위원장이 뭐 엄청난 사람들 데리고 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 데리고 온다면 지금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온다면 뭐 달라질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게 또 아닐 아니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풀을 그러니까 한번 그 짐작해 보면서 거기서 했던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방적일 수 있어요. 이 점 물론 먼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지가 있을까를 한번 쭉 살펴봤더니 네. 마지막으로 남는 몇 명이 있어요. 요거는 얘기해 주셔야 동교동과는 돼요. 네. 아무 상관이 없는 마지막으로 남는 몇 명이 있습니다. 어허. 예를 들어서 누구냐면 김성식, 김관영, 최이배 같은 전 의원들이 있어요. 이게 국민의당에 있던 의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동교동 이거하고는 관련이 완전 없는. 관련 없는 자, 정말 중도 같아요 이분들.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그룹은 어떤 뭐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정책 모색에만 집중하고 있는 연구 그룹식으로 기능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어요. 정책이나 연구에 하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말 중도 그룹 같아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예. 어찌 본다면 현존하는 정치인들 네.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러니까 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고 네. 현존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나마 중간지대에 어떤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딱 인물들이라고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이 예, 인물들이라고 맞아요. 보는데 예. 어찌 본다면 이들의 영입 여부가 음흠. 통합의 그림을 그나마 그 모양새끼 만들어주는 마지막 퍼즐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봐요. 강변석이 있죠. 국민의당에서 같이 근무를 안 한다. 그죠. 같이 일도 했었고. 근데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아마 만약에 이걸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잘 봐야 되는 지금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생기는 게요. 네. 저희 촉과 예. 저희 안테나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서는 현 여권에서도 공을 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그룹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손짓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쟁탈전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고래서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그러면 이들을 영입을 해서 이른바 통합이라고 하는 모양새를 연출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어허. 하는 것은 아주 그러니까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앞으로 봐야 될 것. 예. 그렇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물결과의 통합 내지 네. 연대를 구축한다. 뭐 이것도 하나의 그림이 될 수는 있겠죠. 이거는 큰 그림일 수도 있을 것 큰 같아요. 그림일 수 있는데 네.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 정치 교체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 여야를 싸잡아서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 물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대선 막판 가서 어떤 모양새가 연출이 될지 알 수는 없겠으나 네.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 그 가능성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러면 일단 초점을 그 연구그룹으로 한정시켜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뭐 오히려 동교동계 인물들을 끌어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네. 더 본질적으로 보면 그래도 마찬가지다. 왜? 이들도 국민의당 출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국민의당이거든요. 결국은 바운더리가 그러네요. 국민의당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미 시도했고 이미 평가됐고 이미 분열됐던 세력들의 재봉합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털도사님은 김한길 이 영입이 큰 의미가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봐야 또 되는 그렇게 거죠. 보일 것이다. 예. 예측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정치 세력은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가 네. 이거를 보게 되는데 1차 정리는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선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페이드 아웃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민주당 옛날 민주당 같은 경우 이런 없어져 버렸잖아요. 일련의 과정을 네. 거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은 못 죽어 하면서 재기를 모색하는 게 바로 큰 선거 때입니다. 이게 바로 대선의 경우죠. 본인이 무슨 그래. 일을 한다 가서 그래서 대선은 본질적으로 총력전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지지 선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웰컴하는데 네. 바로 여기서 정치적 생존을 연장해 가려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줄을 잘못 쓰거나 내지 팽을 당하거나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과정이 어찌 보면 대선의 과정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 역사적으로. 것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2012년의 맞네요. 경우는 맞네요. 물론 거기서 몇몇은 연장이 되죠. 뭐 일신의 영달을 얻긴 했어요. 직함을 얻으면서 예. 연장이 되지만 그 직함이 마지막 명함이 되는 명함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끝나가는 건데 예. 오히려 요번도 그런 과정이 될 아.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아니라 마침표 준비위원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지막 여지 김한길 위원장이 정말로 그 기상천외한 어떤 인물을 데려온다. 네. 그래서 인력풀이 너무나 그러니까 마당발을 넘어서 문화발 수준이어가지고 한다면 그때는 모르죠.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거는 인재영입위원회의 문제지. 그렇죠. 새시대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의 문제는 아니라는 아니다.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청기 노설 분석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현상을 보고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거의 다 맞았죠. 윤석열 후보가 후보되는 거 빼고는 이제껏 거의 다 맞았습니다. 뭐 틀린 건 틀리다 해야 되니까요. 그때는 알아서 아예 넘어가.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 뭐 이제 새롭게 방송을 또 더룸 진행을 맡으셨고 새로운 건 아니고 여기 더룸 잘렸다가 그렇죠. 지금 다시 이것도 지금 재복귀네. 남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그렇죠. 오. 복귀 뭐 새 시대인데 뭐 오. 옛날 사람 쓰느나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 질문이 계속 있어요. 김건희 씨 기소는 아니고 저는 김건희 씨 소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 PD가 원래 지난주에 예상할 때 오늘까지였어요. 참 수사를 경망으로 하는 이걸 왜 못 부를까요? 내일 내일 사법 논담에서 봅시다. 오늘 중으로 빨리 불러야 될 건데. 참. 기소가 아니고 기소라고 좀 써놨는데 기소가 아니고 입건 아니면 소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건을 갑자기 또 끼워넣는데. 네, 소환입니다. 소환. 네, 소환. 이거 많은 분들 촌철님들 궁금해하셔가지고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HBYI님이 글을 많이 주시는데 지금 홍준표한테 전화해서 인터뷰 약속하자. 아유,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요새 바쁘세요. 인터뷰하고 싶어요. 인터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속했어. 농담입니다. 일반인님이 상황시켜 달라고 김종인 떼쓰는 중.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이 모든 걸 이제 한 손에 쥐고 네. 만기 칠남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총괄을 주는데도 그렇습니다. 총괄보다 더 총괄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대선은 후보 중심이지 네. 선대위원장 중심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정파 이런 걸 떠나서 다 이야기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네, 대선은 인물 게임이고 그 인물이죠. 인물은 후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논다면 선대위는 결국은 뒤에서 조력하는 연출자, 맞습니다. 예. 뭐 무대팀. 후보가 뭐 99%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요 얘기도 하는데 거머리님 우리가 또 다시 박근혜 같은 사람을 또 뽑아야 하나요? 근데 이거는 어제 있었던 그 침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이건 주체측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방송을 해보신 분들은 걱정 안 할 건데 막 방송이 좀 그러니까 생방에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 시선 집중 같은 데 나오시면 연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라디오에서는 묵음이 허용이 안 됩니다. 아유, 우리가 그 일본 말로 쓰면 별로 안 좋은 말인데 마가 뜬다고 이런 표현하잖아요. 네. 그 1초, 2초만 서버려도 큰일 나는데. 아유, 그러니까요. 진짜 아유, 깜짝 놀랍니다. 네. 무슨 말이라도 합니다. 2초 동안. 그러니까 저도 가끔가다 뭐냐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그렇죠.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죠. 아무거나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그 떠오를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바로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뭐 어쩔 수 없겠죠. 자, 크림치즈님이 김종인, 이준석 결국 토사구 팽? 크크크 이랬는데 그렇게는 뭐 될까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이 보여요. 하루 이틀 더 봅시다. 네, 며칠 있으면 다시 결론이 날 거 저는 아닌가 생각이 JK님이 댓글 달아준 게 네. 아주 인상입니다. 이러다 손학규도 합류? 들어요. 야, 이거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정말 손학규까지 오면 난리인데요. 안 오겠죠. 네. 안 오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이주지 클로니 님입니다. 술주자에 갈지자를 주지 클리님. 아 예. 네. 근데 왜 진중권 영입 기사는 없을까요? 이미 사실상 윤캠퍼라서라고. 왜냐하면 이번에 보도된 게 있죠. 보수 농객이라고 해달라라고 네. 민주당에서 네.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고
라디오 방송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갈 생각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음. 자, 난적당이님은요. 문재인 싫어하면 다 모여 그 상태. 근데 지금 상대는 이재명인데 이것도 재밌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문회가 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명의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그 얘기가 있었던 건데 네. 선대위 개편한다는 이야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결국은 이재명 색깔이 이제 본격화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제 재미난 그 뉴스 한 대목 어느 방송 뉴스였던 거 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회의장에서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고 네. 민주당 잠바도 안 입는 일부러 입은 것 같아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본격적인 차별화에 시동을 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실제로 제가 색깔 느끼기에는 빼기. 파란색 빼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렇게 그 해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네. 색깔부터 뭐 눈에 띄는 거니까요. 자, 요건 어때요? DJ가 저승에서 통곡했겠네라는 말씀도 있고, 음흠. 김한길 대선 끝나면 또 벌어질 텐데 그걸 본인은 모르나? 예,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자, 저는 구윤모님이 달아주신 댓글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김한길이 모셔올 분들보다 내가 여기 데리고 올 구독자가 더 많다 하고 느낌표 2개 달아주셨거든요. 최소 10명 약속하셔야 됩니다. 최소 10명. 오케이? 구윤모님이 와 좋은 글 주셨네요. 음. 자, 지금 보고 계시면 좋아요하고 혹시 또 아는 분들한테 구독 좀. 또 라디오대로 또 유튜브대로 재미가 또 다르니까요. 유튜브로도 봐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희 배우는 어때요? 최희 배우는 저랑 동갑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분은 형님은 아니네. 동갑입니다. 오. 뭐 친구는 아니지만 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되게 전문성을 좀 좋습니다. 회계사인데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뭐 인터뷰는 자주 했기 때문에 잘 얘기 나눠본 적이 있는데 저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중립이라는 거를 딱 그분한테 붙여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 가치 체계는 똑같아요. 그 경제 분야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관철하려고 정치계에 들어갔는데 뭐 어떤 계파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좀 중도 아니면 정책 연구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최이배님 어떠냐고 질문들이 많네요. 최이배 좋아도 많네요. 네. 근데 아까 저거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예컨대 저 뭐 다 그분들이 다 맞다는 말씀도 예를 아니고요. 들어서 그러니까 드렸던 그 말씀이니까 네. 너무 확장해서 확장해서 해석하시지 안 말아주시길. 됩니다. 이분들한테도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왜 쓸데없이 괜히 이름 거론하냐고. 네. 제 맘인데요. 뭐. 최이배 의원님 뭐 보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자 내일 사법농단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은데 내일은 뭐야? 저는 참 이제 불안합니다. 하루 남았어. 뉴스를 요새 이렇게 관심 갖고 제가 보지는 않는데 딱 그것만 보고 있어요. 소환. 아니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요? 하루 남았어. 아까 저 윤석열 대선 출마 나온 거 헛발질했다고 아까 또 환기시켰어. 내가 가만히 놔봐.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줘. 말하고 실수했구나 싶었어요. 자, 내일 사법농단 준비돼 있고 내일 또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소가 됐어요. 대장동 기소가 됐고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 측 수사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내일 사법농단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